네, 동포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병역 이행과 관련돼서 의무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하나와 두 번째는 그것을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병역을 어떻게 연기할 수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병무청에서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번 이렇게 정도 출장을 와서 교민분들을 상대로 병역 의무 관련돼서 설명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 계신 교민분들과 병역제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일단은 보시는 것은 목차는 병역제도 전체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교민분들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싶은 것들 중심으로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질의응답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병역제도 개관입니다. 일단은 병역제도 개관은 보신 것처럼 의무, 그다음에 그 의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법적, 그 사회적 의의, 그리고 이행 흐름도 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네, 병역 의무입니다. 먼저 법적인 근거는 잘 아시겠지만 그 헌법 제39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 국방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병역법 제3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남성은 헌법과 이 병역법, 이 법에 따라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몇 번 이제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 병역 의무와 관련돼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국민 개병주의,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에는 그 병역,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과 그 제11조에 대한 평등권에 의해서 평등의 원칙에서 병역 부담은 평등하게 주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은 헌법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그 굉장히 다른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이 처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강한 사회적 요구다. 그래서 요새 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화두는 지난 몇 년간 계속 화두는 이제 공정인데 병역 이행과 관련돼서는 정말 굉장히 강한 공정 의무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행 흐름도입니다. 보신 것처럼 좀 용어는 좀 어렵지만 뭐 나이 순대로 먼저 보시면 18세, 19세, 그다음에 37세, 40세 이렇게 돼 있는데요. 18세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병역 준비역이라고 해서 이제 군대 갈 사람들에 대한 명부를 병무청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18세 때 그래서 병역 의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역 의무는 18살 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 나이부터 대부분 모든 것들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9살이 되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때 현역으로 갈지 아니면 현역이 아닌 다른 복무로 가게 될지 이런 것들이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19세에서 37세 사이에 그 병역 처분이 받은 병역 처분을 가지고서 자기의 병역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병역을 마치게 되면 이제 40세까지 예비군으로 가게 되고요. 40세 이후에는 그야말로 이제 병역이 종료되는 상황이 됩니다. 다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전시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45세까지로 기간이 연장되게 됩니다. 다음. 그럼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교민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서 요걸 중심으로 앞에다가 이제 빼놨습니다. 다음. 제도의 취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역 의무는 부과가 되고 18살 때 이제 저희가 명부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병역 의무자들이 어딘가로 없어지거나 이러면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으로 나가신 분들은 크게 두 부류일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외국에 살러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시라는 거는 유학이나 이런 것처럼 4년, 5년이 되더라도 언젠간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게 전제된 사람들이고요. 나머지 또 한 부류는 그 이민을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나갈 때 이분들이 나갔다 정도는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갈 때 병무청장에게 이제 병역 의무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국외 여행을 받을 때는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가시는 분들이 되게 사유가 많아요. 많다 보니까 목적, 뭐 허가 대상 범위, 그 제한 사항 등 굉장히 세분화가 돼서 저희가 좀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나가는 거를 병역 의무 이행해야 되니까 나가지 마 이렇게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 금지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을 하라라는 취지 내에서 법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법은 병역법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1960년대에 보면 단기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보통 사람들한테 허락이 안 되고 대학생들한테만 이게 허락이 될 정도로 되게 엄하게 운영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들도 많이 완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네,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외여행 허가자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일반 허가자와 국외 이주 허가자 이거 딱 두 분류로 크게 나눕니다. 그러면 일반 허가자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돌아온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언젠가는 아니고 하여튼 한국에 뭐 잠시 외국에 나가는 거지 돌아온다라는 취지에서 유학생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학생은 내가 대학교 학부를 유학한다고 하면 4년 마치고 돌아온다 이 개념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허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귀국하면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요. 귀국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여권 발급 제한, 그다음에 행정 제재, 그다음에 이름 공개 이런 것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가장 강한 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강한 거는 저 끝에 있는 여권 발급 제한입니다. 여권 자체를 이제 무효화시키고 여권 발급을 제한시켜서 귀국을 독려하게 되고요. 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주자에 해당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영주권이나 이런 걸 취득해서 여기 계시는 거고 그러면 생활 근거지가 이제 더 이상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거나 아니면 외국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37세까지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37세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40세에 저희가 병역 의무가 종료된다고 했는데 그 40세는 뭐냐면 예비군까지 포함을 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병으로 기준을 했을 때요. 그러면 이제 밑에 생활 근거지가 37세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징집이나 소집이나 그러니까 병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뭐 군대를 가거나 할 때는 나이가 최대 37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7세까지 연기를 해준다는 건 뭐냐면 그 사이에 귀국을 뭐 제가 말씀드린 귀국이라는 건 좀 다른 의미지만 여기랑 다르지만 영주 귀국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영구적으로 한국에 다시 살겠다 그런 귀국을 하지 않는 이상 군대 문제는 이제 37세까지 연기를 시켜주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영구 귀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면 그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 1년 중에 6개월 이상 체제. 그러니까 1년 12달 중에 한 7개월을 한국에 살고 미국에 5개월 살면 이거는 법원이나 이런 데서도 야 이거 한국에 귀국한 거 아니냐 그냥 영구 귀국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 돈을 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다닌다든지 그런 한국으로 돌아온 거 아니냐 이렇게 봐서 요 두 가지는 영주 귀국으로 보고 그때는 의무 부과를 합니다. 네. 좀 이따 질문은 나중에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일반 허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일반 허가 같은 경우에는 25세 그러니까 요 밑부분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요 윗부분에 병역을 미필한 사람들은 25세 이상부터 병역 의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런데요. 옛날에는 18세부터였는데 이게 2007년도 때 25세로 바뀌게 됐고 그 취지는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대학생들이 한 그 남자의 80%가 저 나이 때 대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이유로 연기가 돼 있으니까 같이 그에 맞춰 가지고 24세까지는 연기를 하니 어차피 군대를 안 간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국외여행 허가도 25세부터 받게 하자라고 해서 25세로 법이 바뀐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저쪽 보시면 지방병무청이나 재외공간에다가 하게 돼 있습니다. 재외공간이 왜 들어가냐면요. 25세부터 병역 허가를 받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24살에 나가서 25세가 지나서도 외국에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는 25세에 나가서 허가를 받고 나가서 26세 때 이제 25세 말에 돌아야 되는데 내가 사정이 생겨서 26세 때까지도 그 외국에 머무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굳이 국내로 들어오지 말고 재외공간을 통해서 그 제출하는 취지고요. 재외공간을 받으면 나중에 다시 그 병무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병무청을 활용하거나 재외공간을 활용하면 되시고요. 저기 누리집이라고 써 있는 거는 저희가 여기 혹시 누리집이라고 의견을 혹시 사용을 하나요? 우리 교민분들도요? 용어 처음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요거 용어를 좀 바꿀까 하다가 했는데 저기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어 국어로 이제 다 바꾸라고 해가지고 저게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누리집이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바꾸라고 해갖고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 누리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병부청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저 신청을 하면 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요 빨간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게 이주자도 마찬가지인데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24세 이전에 나간 친구들은 25세가 되는 그 나이 때 1월 15일까지 그리고 국외 체제 중인 사람은 이미 나가서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나가서 있는 사람은 허가 기간 끝나기 15일 전에 이제 저 밑에 있는 것처럼 병부청 홈페이지가 됐든 재외공관을 통해서 허가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요거를 많이 헛갈려 하시거든요. 25세가 되는 해가 뭐냐에 대해서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이 나이가 저희는 병역법의 나이 계산이 아예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 나이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현재 올해 빼기 출생 연도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24살이라는 건 뭐냐면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그럼 빼기 2000년 하면 24살인 거고요. 이 친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두 다 24살로 저희는 병역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만 나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국 나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아까 일반 허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내용은 적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범위 내에 귀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유학을 내가 4년을 받았다. 그럼 내가 빨리 해서 뭐 3년 6개월 만에 받았다. 그러면 귀국을 하고 군대를 간다. 병역을 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크게 보면 많이 나가는 케이스들은 요 두 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많이 나가는 케이스들은 이민자가 아니면 단기 여행이라고 해서요. 1회 뭐 6개월 범위 내에 그러니까 1년 중에 나갈 때 처음에 6개월 범위 내에 나가고요. 최대 합쳐서 2년 그리고 나이는 27살 전까지 그리고 유학 같은 경우는 학교별 제한 연령이라고 있거든요. 그 연령 범위에서 뭐 플러스 1년 정도를 해주는데 저건 쉽게 해서 무슨 말이냐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0살에 들어와서 24살에 이제 보통 4년간 받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언어도 다르고 학제도 다르고 하니까 문화적 차이도 있고 하니까 1년이란 기간을 좀 더 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24살이면 대학교 학부면 24살이면 25살 뭐 대학원생이 26살이면 27살 이런 식으로 좀씩 가고요.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원래 29세까지인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30세 되는 그 나이 때 6월 달까지만 학위를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그 30세 6월 말까지로 또 연기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연수나 기타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적은데요. 요 연수 같은 경우 숫자가 좀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기타 사유라는 건 뭐냐면 뭐 원래는 안 되는데 내가 너무 아팠는데 그게 뭐 외국에서만 치료가 가능하다든지 외국에 친인척이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일을 했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저 3개월 범위 내에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국외 이주 허가입니다. 이주 허가는 아까와 다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병무청에 보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무조건 재외공관을 통해서 받고 있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분들이 정말 이주자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이 필요한 그런 절차가 있어서 저렇게 재외공관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재외공관 갔다가 지방병무청에서 확인을 해서 의무자에게 통보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다음. 예, 그러면 국외 이주 허가는 아까랑 다르게요. 허가 목적별로 뭐 아까는 좀 다르게 돼 있는데 국외 이주 허가는 무조건 37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세가 되는 1월 1일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시근로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이 났을 때 전시의 근로에 동원된다는 거고요. 한국이 전쟁이 안 난다고 한다면 이제 요거는 이제 입영 의무나 소집 의무가 없어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주를 받는 사람들은 이주 허가를 받는 사람들은 본인 영주권을 땄거나 부모님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복수국적이 있거나 이게 크게 세 카테고리가 되어 있고요. 영주권자 같은 경우 영주권을 따고 이 사람이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 거주 기간을 못 맞추면 영주권 신규 취득이라는 이유로 한 3년만 일단 해주고 이 사람이 그 사이 국내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3년만 해주고 그 다음에는 다시 상황을 봐서 37세까지 다시 허가를 해주는 상황이고요. 부모와 동거라는 거는 뭐냐면요. 어렸을 때 보통 이민을 가기 때문에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이민을 가기 때문에 부모님을 따라서 갔고 부모님이 다 이주를 했고 그런 부모님들과 이렇게 일정 기간 3년 또는 5년 이상 거주했고
그런 분들이 또 있는데 부모님이 뭐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5년 이상 계속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 시민권이나 국적을 취득한 부모님과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 부모님과 5년 이상 거주라는 거는 이제 기간으로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외 주재가 아니나 이런 분들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게 그분들의 일이니까 이건 이주로 저희가 보지를 않고요. 그냥 정말 순수 목적으로 이주라는 취지로 타당하게 추측이 되실 만한 분들만 이렇게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무자가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둘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 또는 모와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같이 비슷한 규정입니다. 그 어린 나이 때부터 5년 이상 거주했거나 아니면 혼자서 10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했거나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외 이주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세까지 연장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 연기를 해주는데 그게 취소되는 케이스는 요 세 부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으로 내가 완전히 살겠다. 요 취지를 그 실제로 의도를 보여줬거나 그런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추측될 만한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해외 이주법에 의해서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해외 이주법에 의해서 영주 귀국 신고를 하신 분들은 무조건 이건 당연히 뭐 한국에 왔으니까 의무를 부과하게 되고요. 두 번째, 1년 내 통틀어서 6개월 이상.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2달 중에 7개월, 8개월, 뭐 6개월 이상을 살게 되면 이거는 한국이 오히려 거주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 계산법 중에서 6개월의 그 계산하는 방법 중에 예외가 있는데요. 그 예외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윤리적인 차원인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배우자가 한국에서 출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신 것처럼 이제 뭐 직계 좀비속의 장래, 혼인 이런 것들은 윤리적인 취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그 일자들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한체육회 산하에서 운동하는 운동 경기에 이 사람이 선수로서 뭐 온다든지는 건 외교적인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스포츠 외교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내에 취업했을 때 근데 이 취업은 얼마냐? 2달입니다. 1년 기간 중 2달 이상을 만약에 국내에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취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뭐 2번, 3번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에 유예를 줍니다. 한 번은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유예를 주고 이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주되 그게 아니면 국외 허가를 다시 취소시키고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 제한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건 보시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군대 안 가겠다고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외국도 못 나가게 해야 되겠죠. 국내에서도 도망가는 것도 안 되니까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탈영을 했는데 군복무 중이거나 사회복무원들이 이탈했다. 그럼 당연히 제한을 하겠죠. 국외여행 허가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도 위반한 사람이 전력이 있는 사람도 저희가 당연히 해주기는 어려울 거고요.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영주 귀국 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 체제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국외여행을 또 내게 되면 영주권을 갖고서 나가겠다라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제한하게 되고요. 나머지 뭐 5번째, 6번째도 비슷한 케이스로 제한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좀 굉장히 강력한 편입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뭐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누리집에 공개되고, 그러니까 누리집이라는 거는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40세까지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여권 반납이나 효력상실, 여권 발급 제한이 있고요. 또 계속 이제 30세까지 병역 의무부가 대상자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재국민 2세라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국외 이주자라는 큰 카테고리 내 일부 이제 그 요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뭐냐면 쉽게 해서 국외에 출생했거나 아주 어린 나이에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했고 또 17살이 될 때까지 본인과 부모가 모두 국외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또 뭐 복수국적자이거나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살아도 저희가 장기 체제를 하더라도 크게 의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일정 기간은 3년인데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이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문화도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재외국민 2세라는 특별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 친구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8세 이후에 통상 3년간 국내 체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신 것처럼 여기 계속 국외 거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계속의 의미는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뭐 그냥 인정을 해줍니다.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3년이라면 예를 들어 중학교 3년을 내가 한번 공부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1년 중에서 통틀어서 90일 이내 굉장히 그러니까 친지 방문이나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뭐 계속 거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음. 다만 이게 재외국민 2세가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취소가 됩니다. 이건 좀 비슷하죠. 첫 번째 영주귀국 신고는 당연히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재외국민 2세는 본인과 부모가 모두 다 요건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영주귀국 신고를 하게 되면 재외국민 2세는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제 기간이 3년을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재외국민 2세라는 지위는 취소를 합니다. 다만 그 취소가 된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바로 뭐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 일반 국외 이주자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이주자 중에 일부 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요 요건이 사라지게 되면 일단은 일반 이주자로 전환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외국에 계속 다시 살고 있다라고 하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를 여전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오른쪽 카테고리에 있는 것처럼 일반 국외 이주자로 관리 전환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일반 국외 이주자가 다시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상 체제하거나 아니면 영리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제 의무 부과를 하게 됩니다. 다음. 모국수 학생 제도입니다. 이거 의무자분들이 좀 많이 이제 궁금해하고 또는 또 이주자 부모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데 이제 한국에 이제 뭐 보시면 뭐 친인척들을 방문할 수도 있고 또는 한국에서 이제 유학을 이제 부모님들이 권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했더니 뭐 한국에 대한 문화도 좀 알게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게 이 모국수 학생 제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외 이주자에 한정이 되고요. 국외 이주 사유로 병역을 연기받은 사람이 모국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의 교육기관 뭐 대학이 됐든 대학원이 됐든 이런 데 왔을 때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국 수학이 가능한 기간에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문 24살까지 하면 25살까지 1년을 더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1년을 더한 건 아까 유학생과 같은 이유인데요. 한국어를 못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언어 배우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 시간까지 다 포함을 해주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들이 좀 신경이 쓰일 수 있는데요. 공부하는 동안에 의무 부과를 하진 않아요. 대신에 이게 공부가 끝나고 났을 때까지도 여전히 계속 있으면 그때 이제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뭐 또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공부하는 기간 중에 영주귀국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때는 영리 활동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취업 활동을 한다든지 공부한다는 이유로 들어와서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뭐 배우자까지 있는 분들이 만약에 국내에 계속 들어와 있고 또 이런 분들이 1년에 6개월 이상을 체제한다든지 그런다고 한다면 그때는 의무 부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공부가 끝났으니까 졸업 후에는 뭐 일반 의무자랑 똑같이 졸업하고 나서 1년에 6개월 이상 만약에 체제하게 되면 의무를 저희가 부과합니다. 다음. 병역 의무자 여건 발급입니다. 다음.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많이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요. 예전에는 여건 체계가 이렇게 지금 1년 단수 여건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5세 이상 병역 미필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단수 여건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의무를 충분히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단수 여건이라는 건 뭐냐면 일회용 여건입니다. 한번 이제 외국에 나갈 때 여건을 발급받으면 한 번밖에 못 쓰는 일회용 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건을 받으려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여건을 받고 나갔다가 여건이 취소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25살이 되면 그때는 여건을 받으려고 했을 때 국외여행 허가를 먼저 받고 오라는 인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도 개선이 되면서 좀 완화가 되면서
일반 이제 병역을 미필한 사람한테도 25세가 돼도 복수 여권을 줘라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무자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뭐냐면 내가 여권 유효 기간으로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여권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럼 의무는 안 받아도 되는가, 허가는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혼동이 돼서 저희가 요새는 요걸 좀 많이 강조해서 좀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유효 여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병무청의 구개영 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이주자분들도 아마 똑같이 통용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보신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허가 필요한 사람과 허가가 불효한 사람인데 허가 필요한 사람들만 보시면 가장 간단한 게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 요고요. 그리고 국외 이주서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허가가 필요하다. 복수 여건이 만약에 만료가 되든 아니든 저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적과 병역 의무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법무부가 국적과의 소관이라서 저희가 좀 답변 드리는 게 아주 디테일한 건 제한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복수국적자입니다. 이제 복수국적자라는 거는 이제 법적인 의미는 뭐 혈통주의의 국민의 자녀가 출생주에서 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그 자식은 어디서 태어나도 한국인인 겁니다. 근데 하필 또 미국에서 태어나게 되면 미국은 그 나라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국적을 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법제도가 달라서 한 사람이 국적을 두 개씩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 개씩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미국에서 또 뭐 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 사람과 또 결혼했다 그러면 한국인, 캐나다, 미국 이거 국적 세 개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복수국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어떤 사람이 국적을 다수로 가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법상에서는 18세 되는 해 3월 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남자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남자들은 18살 때 병역 의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18세라는 나이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근데 많은 뭐 오해를 하지 마시게 18세 되는 해 3월 말까지니까 18살 되고 3월 이때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마감 기간인 겁니다. 이때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때 하지 않으면 37세까지 병역 의무자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때는 이제 국외 허가를 받아서 이주자로서 병역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뭐 국내에 와서 병역을 이행하거나 뭐 이렇게 방법을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복수 국적자들도 다 미국에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 이제 한국에 사는 복수 국적자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뭐 별도로 저희가 관리할 건 없고 한국인, 내국인과 동일하게 병역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복수국적이라는 거는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모두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한국인도 되고 미국인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국에 살면 당연히 내국인처럼 관리를 하는 거고요. 외국에 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요건에 맞으면 국외 이주자로 관리를 하게 되고, 근데 국외 이주를 받으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병무청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만약에 국적을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에 되는데 보통 이제 복수국적자에 한정했을 때 복수국적자는 이제 국적 이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제 국적이 변경됐을 때 그때 이제 외국인이 되고 그런 외국인들은 아까 대한민국 남성에게 병역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 남성이 아니니까 병적에서 제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국적을 뭐 하지 않으면 뭐 30세까지 병역을 이행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만약에 국적을 변경한 사람들은 병역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해 가지고 제재가 있게 됩니다. 뭐냐면 국적법에 따르면요, 병역을 뭐 꼭 여기서 명확하게 병역 기피 목적으로 만약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국적을 회복을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적 회복을 제한을 하도록 국적법에 되어 있고요. 실제 저건 판례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을 불허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판례들이 꽤 있었고요. 두 번째는 좀 다릅니다. 이건 기피 목적이고요. 기피 목적은 아니고 그냥 합법적으로 본인이 병역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적을 변경했다라고
라고 하면 이건 재해동포법에 의해 가지고요. 재해동포 그 체류 비자, F4 비자는 또 나이 40살까지는 그 발급을 제한하도록 지금 현재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 다만 이제 국적 이탈과 관련돼서 헌법재판소 판례가 얼마 전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있었고 2022년도부터 이 개정 입법 시한을 줘서 이게 국적법이 개정이 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의 취지는 뭐냐면 아까 18세 되는 해 3월까지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이제 교민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을 떠난 지도 오래됐는데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거는 그 제도는 그대로 주되 특별하게 한번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건을 보시면 기본 요건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 그 국적법이 어떻게 되냐면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6세 미만의 아동 이런 사람들이 계속 외국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걸 증빙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법무부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어떻게 취득하게 됐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인 체류,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원정 출산이었느냐, 아니면 국내에 얼마만큼 입국을 했느냐, 주소지는 어디 있느냐, 그다음에 복수국적자로서 불이익이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등등등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청은 관할 재해공간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을 하면 그때 법무부 장관이 심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심사가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국적 이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병역 의무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연역이 그 교민분들이 많이 요청을 해가지고 사실 법무부하고 병무청하고 협의하고 된 내용입니다. 뭐냐면 아까 그 남자들 같은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을 이제 하고 왔는데 국적을 이탈을 이제 법무부에서 선택을 해라 또 이러니까 그러면 그 병역을 왜 이행을 해야 되냐, 없지 않느냐 해서 법무부랑 좀 이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이건 좀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자들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뭐냐면 한국에 왔을 때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들 같은 경우에 외국 국적을 유지를 하면서 한국 국적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왔을 때 나는 한국인으로서만 그 행사 권리나 이런 것들 의무를 주장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상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원전 출산자는 안 되고요. 신고 기간은 22세가 되기 전까지. 그리고 이때는 신고일 이내. 근데 이제 병역 의무를 마치고 나서요. 현역 또는 보충역을 마치고 나서 2년 이내. 그러니까 나이로도 볼 수 있고 의무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자기 국적을 두 가지를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장소는 보신 것처럼 출입국 사무소나 아니면 출장소에서 하시면 되고 외국에 있다면 공간에 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선택인데요. 이거는 카테고리를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를 좀 이렇게 표를 자세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불가능한 케이스는 뭐냐면 원정 출산자이거나 이런 사람들 또는 병역 의무가 면제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어렵다. 이런 취지를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다음. 이건 이제 광고 말씀 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 제도라는 건데요. 다음. 이 제도는 뭐냐면 영주권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 복수국적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병역 의무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저희가 03년도에 뉴욕 한인회 설명회를 갔더니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국방부랑 협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03년도에 그 방문을 했고 04년도에 바로 도입을 하게 된 건데요. 이거는 이제 병무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지방병무청 재해공간에다가 입영 희망원을 신청하면 되는데 요걸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검사 일자나 장소 선택을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있으니까 본인들이 예를 들어 입출국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원할 때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가산점도 부여해주고 또 군적응 프로그램도 군에서는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지금 신청자가 좀 계속 늘어가지고요. 좀 최근에는 한 700명 가까이 좀 지원을 하고 있고, 신청을 하고 있고, 누적해서 한 8,000명 정도가 이제까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게 역시 미국이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제 핵심이 뭐였냐면 뉴욕 한인회에서 그때 건의해 주셨던 핵심이 뭐였냐면 다 이주를 왔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아버지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주를 했는데 당신 아들들이 좀 한국과도 좀 계속 유대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군대가 그게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더니 이제 휴가 기간 때 이 친구들이 갈 데가 없더라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국방부랑 병무청이랑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정기 휴가 때 영주권이 됐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제 휴가 기간을 항공료를 통해서 국외 여행을 보장을 해줍니다. 휴가 그래서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애틀랜타다 그러면 애틀랜타 공항 뭐 항공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전역할 때는 당연히 귀가 항공료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역자 같은 경우는 자원병역 이행 명예 증서도 지금 저희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뉴욕 한인회 어저께 그 조지아 테크를 갔더니 거기서도 이 친구가 한 명이 있더라고요. 본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한번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안내 사항입니다. 요거는 이제 또 다른 광고인데 이제 병무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요새 좀 바뀐 내용 중에 교민분들이나 좀 다른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카투사를 이제 교민분들 중에서도 그 생각을 좀 많이 애기들이 갔을 때 어땠을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카투사는 이제 당연히 미8군에 이제 증강된 한국군 육군 요원이고요. 자격 요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토익이나 780점 이상 뭐 이렇게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다음. 근데 올해는 이제 선발이 좀 당겨졌습니다. 당겨져서 지금 선발 계획을 지금 6월 달에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벌써 이제 3월 중순 이후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7월 달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 이제 9월이었는데 좀 당겨가지고요. 저희가 요 광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과랑 얘기를 해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전으로 잠깐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예, 미국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탭스 같은 거는 아마 미국은 안 될 건데 토플이나 근데 이런 것들인데 가장 많은 시험을 보는 게 토익이라서 미국도 이게 혹시 이 시험을 보냐고 물어봤더니 확인해 보니까 이런 거 미국에서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예, 그래서 요 선발 계획을 좀 당겨도 좀 괜찮지 않나 싶어서 당기게 됐습니다. 이거는 요 교민 뭐 그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학 시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토익 같은 경우 수시로 좀 보는 걸로 외국에서도 수시로 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디지털 서비스를 저희 병무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한번 저희 조지아테크 학생들한테도 한번 해봤는데 저희 병무청 앱을 이제 까시게 되시면 지금 스마트폰에 까시게 되시면 저희가 챗봇을 지금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민분들은 시차가 있잖아요. 저희 아틀란타마도 13시간 시차가 있어서 뭐 질문을 하시거나 할 때 한국 시간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상담 로봇을 365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하시고 그럼 예약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요 내용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궁금하시거나 저희가 좀 내용이 좀 만약에 들었을 때 좀 어렵거나 또는 지금 얘기를 들으셔도 내년 내후년 때 또 만약에 생각하시면 규정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업데이팅하고 싶으시다고 할 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이상 제가 설명은 이게 마치고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해외 동포 자녀들이 네네. 선천적 복수 국적법으로 이중 네. 국적을 가지고 네. 병무청에다가 국적과에다가 네. 애로사항을 갖다가 신청하면은 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그게 생겼지 않습니까? 신청하면은 네네네. 그러면 그 프로세스가 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는 법무부 국적과에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우리 병무청에서는 그걸 갖다가 핸들링 전혀 못하는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핸들링이라면 어떤 취지인지는 왜냐하면 법무부 국적과는 네. 이 신청을 하면은 6개월에서 8개월 걸린다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 애들이라 표현할게요. 애들은 당장 잡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움직여야 되는데 6개월 내지 8개월을 기다리면서 그 기간이 너무 길다 이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 병무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이 주간은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국적과나 이런 데서 하는 걸 보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는 한 뭐 분기마다 한 번씩 이제 보통 하더라고요. 한 번 또는 1년에 그러니까 4번에서
적게 하면 3번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뭐 그쪽 업무는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검토할 사료가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좀 양해를 좀 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말씀하신 게 있으면 그쪽에다 다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면은 법무부는 국적과고 지금 그 일을 신청하는 게 전부 다 병무청 일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그걸 갖다가 미안하지만 청장님도 와 계신데 그걸 좀 이관해 와가지고 병무청에서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 근데 그거는 말씀드린 국적법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정부 부처가 이게 뭐 어디가 관련이 있다라고 된다는 게 아니라 소관부처가 국적과기 때문에 국적법이기 때문에 국적과에서 하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또 그것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쪽 내용을 보니까 병무청도 하나의 요건으로 아까 보신 거 8개 요건이 있는데 물론 교민들은 병역 의무를 얘기하시지만 다른 요건들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아마 국적법에서 계속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미국에 계시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거기가 징집 가서 갔는데 네.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하고의 병무하고의 관계에서 좀 다 다른 게 있다든지 뭐 좀 얘기해 주실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건지는 제가 뭐 좀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주권 병사 입영원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스라엘도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리지널은 우리나라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도 최근에 비슷하게 외국에 있는 사람이 자국에 입대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저희처럼 뭐 여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귀가 여비를 준다든지 이런 거는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만 저희 병무청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가 질문이 제일 많을 거예요. 네. 우리 선천적 복수 국적법을 아까 얘기해가지고 군대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회복무요원하고 현역하고 네. 예, 차이점이 뭔지 네. 그거 조금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복무 방식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먼저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군대 복무로 들어가면은 병영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네.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일하는 것이 우리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무슨 일하고 뭐 어디서 일하는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현역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군에 입대를 해서 군에서 이제 지내는 거고요. 사회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공공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 부처 이 3군데서 일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공익 목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양로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거기 업무를 보조하게 되고 나머지 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고 업무 보조 형식의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